네, 차트통 시간입니다. 자, 오늘 눈에 띄었던 종목군들의 흐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마제스터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아무래도 이 대선 이후에 박근혜 관련 테마주들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 먼저 오늘 거래량이 실렸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오늘 거래량 급등 종목군들 역시 그 박근혜 당선자의 그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그 상한가를 좀 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자, 윌비스라는 종목이 오늘 전 상한가를 좀 기록했고요. 그리고 에스코넥이라든지 그리고 자, 유니버설 스튜디오 관련해서 자, 대형 포장이 또 13%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군들은 이제 뭐니 해도 대선 관련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요. 자, 일단은 자, 에스코넥 같은 종목군들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우리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단기 급락 이후에 반등 시세가 좀 진행이 되는데 추세를 되돌리는 이런 그 추세 매매보다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 대선 관련해서 가장 지금 반등이 강한 종목이 이지하고 보령메디아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 오늘 장중에 에스코넥이 상한가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이지의 그 향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일 시장에도 좀 우리가 접근을 좀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저는 아무래도 한 21선권까지 반등의 목표치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 또 좀 약한 종목군들은 좀 정리를 좀 하되 이런 종목군들 추세 꺾일 때까지 한번 반등 자리를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추세가 꺾일 때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보니까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15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좀 15개의 종목이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자,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가운데 어느 쪽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인데 아침부터 상한가를 간 종목이 이지가 또 상한가를 좀 기록했고요. 그리고 비트컴퓨터 이들 종목군들이 좀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KCS 자 이들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좀 기록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게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포인트는 딱 두 개였습니다. 즉 대형주 쪽에서 건설업종들이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모멘텀과 그리고 이 박근혜 후보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상한가를 좀 기록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지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오늘도 그 점상한가를 좀 기록했었죠. 이 역별 구간에서 단기 이중 바닥의 모습을 만들어내서 자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까지도 좀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도 조금 우리가 시장이 사실 오늘 그 게임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모멘텀은 아무래도 우리 그 박근혜 후보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은 좀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면에 하한가 간 종목들은 이 문재인 관련 테마주에서 나타났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 하한가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문재인 그 후보의 대선에서 좀 실패하는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우리들 제약이라든지 우리들 생명과학 이런 종목군들이 좀 하한가를 좀 기록했고요. 그리고 재룡산업이라든지 대북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 좀 하한가를 좀 기록했는데 여기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우리 그 지지율 자체가 지금 박근혜 후보 쪽으로 약간 지지율이 높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좀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들 제약 이런 종목군들은 역별 구간에서 반등 자리를 노리기보다도 오히려 손실이 나더라도 이제 매도를 해줘야 되는 이런 자리였던 걸 화요일날 우리가 좀 판단을 좀 했어야 되고 사실 좀 리스크가 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너무 그 주식에 대해서 좀 재료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매매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시장에서는 좀 대선 후보 탈락으로 인해서 우리를 제약이 좀 하한가 가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테마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고가 낸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가운데서 좀 눈에 띄었던 게 건설이라든지 조선주들 좀 오늘 신고가 기록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나요? 네, 자 오늘 신고가 같은 종목군들이 중국 관련 섹터들과 그리고 그 건설업종들이었습니다. 먼저 사실 현대건설이 우리가 내수 관련해서 우리가 해외 플랜트 쪽보다도
내수 건설 경기에 그 회복되는 어떤 그 정책으로 인한 현대건설이 좀 상황 4% 이상의 강세가 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또 강보합세를 좀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고, 개별 섹터들 중에서 이 동아지질이라는 종목이 강세 흐름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자, 현대건설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건설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오늘 건설업종들이 그 GS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이라든지 그 뒤를 따라서 또 현대건설이 또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세 탄력 자체가 단기 사실 건설업종들 3분기의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고 4분기에도 좋지 않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기관들의 공매도 매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만 한 7만 주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단계 시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즉 7만 5천 원 정도까지의 시세 탄력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7만 원 정도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수 경기에 대한 어떤 그 수혜로 현대건설 우리가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건설 오늘 4.01% 오르면서 72,600원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토마토TV 출연자들이 추천한 종목들의 성적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따라하기 시즌3 시간입니다. 한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